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커리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20번째 시간으로 돔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돔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의 내용입니다. 자, 돔은 문서 객체 모델의 이니셜을 따서 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돔의 정의 첫 번째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돔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터이고요. 자, 우리가 제이커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는 학습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제이커리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배웠었고요. 자, 이번에는 돔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제이커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의 정의입니다. 자, 문서 객체 모델. 돔은요, Document Object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OM. 그래서 돔이 됐고요. 생선 이름이 아니에요. 자, 돔은 웹 문서에서 HTML의 문서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자, 또한 돔은 웹 문서의 내용, 구조,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W3C에서는 돔의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은 다큐멘트, 문서, 오브젝트, 객체, 모델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문서는 HTML을 의미합니다. 자,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문서 전체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객체로 인식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 객체는 돔 형식에 있어 노드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며 엘리먼트, 텍스트, 애트리뷰트 등의 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거의 태그의 역할을 하죠. 자, 돔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엘리먼트 노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 내의 태그들을 의미합니다. 자, 요소 안에 요소가 나오게 되는 조상과 자손 관계의 요소도 등장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div 태그와 닫아주는 div 태그 안에 폰트 태그가 이렇게 내포되었다면 폰트에 대해서 div는 조상, 부모이고요. div에 대해서 폰트 태그는 자손, 자식의 child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텍스트 노드는요, HTML 웹 문서의 실제 내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텍스트 노드는 반드시 엘리먼트 노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를 포함하거나 애트리뷰트 노드를 소유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당연하죠. 텍스트 노드는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없죠. 그리고 당연히 속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애트리뷰트 노드입니다. 자, 모든 애트리뷰트 노드는 HTML 태그 내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애트리뷰트 노드는 속성, 값의 한 쌍으로 표현이 되고요. 애트리뷰트 노드는 엘리먼트 노드 안에 포함되며 엘리먼트 노드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HTML 코드가 아주 간단하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바디와 바디 태그 안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바디 태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요 P 태그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자, P 태그에 대해서 요 P에 대해서 닫아주는 P가 이쪽 요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hello라는 글자도 있고요. div라는 태그도 있고요. div 태그 안에는 또 이미지라는 또 태그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떤 계층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P 태그를 가장 위쪽에 놔야 되죠. P 태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p 태그 안에는요, hello라는 텍스트 노드랑 div라는 element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에 대해서 hello.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제가 텍스트 노드 문자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빨간색은 element 노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빨간색의 엘리먼트 노드들을 자, 이렇게 네 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이미지라는 엘리먼트 태그가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 노드 안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그 엘리먼트는 src1.jpg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노드를 갖게 되고요. 자, 그 두 번째 이미지 태그는요. 이 점인데 이게 또 잘못됐네요. 2.jpg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노드를 갖게 되는 그러한 구조의 가장 간단한 돔 트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돔 트리의 속성 메서드에 대한 그 어떤 용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 부모. 자, HTML 그 태그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child가 head랑 body가 있어요. 그렇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바디에 대해서 온갖 물론 헤드에도 뭐 스크립트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몇 개의 그 태그 엘리먼트 노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바디에 대해서 뭐 div 태그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div 태그라는 자손 또는 뭐 child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HTML 입장에서는 child가 아니라 이제 자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parent 노드는요. 바로 상위에 있는 노드입니다. 즉 HTML은 parent가 없어요. 그 자체가 parent입니다. 그런데 head element나 body element에 대해서는 HTML이 parent 노드입니다. 그래서 parent 노드이고요. 자, first child 바로 하위에 있는 노드들 중 가장 왼쪽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왼쪽.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HTML 입장에서는 head랑 body라는 그 child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first child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구조상 얘가 헤드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irst child입니다. 자, 그러면 last child 바로 하위에 있는 노드 중 가장 오른쪽입니다. 즉 요 입장에서는 지금 두 child가 있는데 둘의 왼쪽은 이쪽 물론 여기가 더 뭐 구조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있다면 자녀가 이 줄이란 말이에요. 이 레벨. 그런데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first child, last child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디 태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child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first child, last child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그 이제 그 셀렉터를 jQuery 문법에 셀렉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first 저기 child냐, last child냐 선택을 해서 뭐 출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셀렉터 부분에서 배우거든요. 여러 장에 걸쳐서 제가 셀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요 돔트리의 속성 메서드에 대한 요 용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previous sibling. 자, sibling이라는 것은 이제 동료 뭐 이렇게 형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노드. 즉 지금 현재 노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블링이 나타나는 것은 요거 헤드랑 바디밖에 없어요. 지금 시블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이 바디 태그 기준으로 previous 시블링은 이쪽이요. 이쪽 기준으로 previous 시블링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next 시블링이 있는 거죠. 즉 자신의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노드는 previous sibling, 자신의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next sibling 이렇게 그 용어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또 있죠. create element. 자,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는 그러한 용어이고요. get element by id.
특정 id를 가지고 있는 태그에 접근하는 그러한 용어이고요. get element by tag name, 특정 태그에 접근을 합니다. 자, get attribute, 원하는 태그의 속성을 가지고 오고요. set attribute는 원하는 태그의 속성의 값을 설정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자, 요번에는 DOM, 문서객체 모듈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tag name 등의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자, jQuery는 간단히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jQuery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요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게 jQue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iv.css background color 샵 제로 6개는 이건 이제 검은색이죠. 자, 그래서 div 태그의 그러니까 div 태그가 HTML 안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div 태그가 되겠죠.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세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 문서 객체를 접근하는 방법 jQuery, 자, 요거 예를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자, 지금 현재 아까 그 코드가 비슷한 코드가 나왔죠. 그 구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는 그 표현법과 jQuery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여기가 훨씬 뭐라고요? 간략하죠. 마치 C 언어처럼 굉장히 간략하죠. 자, 무슨 뜻이냐면 jQuery는 직관적이고 매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제가 1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간단하죠. 즉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document.getElement by tag name p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치다가 코드 하다가 이렇게 스펠을 틀릴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jQuery 보세요. jQuery p 그럼 뭐냐면 jQuery라고 쓰지도 않아요. 자, 요거 $사인으로 바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document.getElement by id mid. 자, 요거를 어떻게 했다? jQuery shop mid. 예,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id가 이제 샵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peerline center hello가 있고요. div 태그의 id가 mid라는 게 있네요. 지금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요 p 태그를 의미하죠. 자, p 태그를 뭐 어떻게 하라. 뭐 뒤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이제 코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document.element by id 요거예요. 요거 div 요거 요 지금 div 태그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 div의 id가 mid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jQuery에서 설명하는 요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드만 보아도 얼마나 jQuery가 간단한지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드를 많이 해보면서 jQuery가 정말 쉽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jQuery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요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돔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은 자, 돔이 뭐라고요? document, object, 모델이에요. document는 문서, object는 객체, 모델은 모델. 뭐가 없어요? 예, 구조가 없네요.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에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돔은 웹 문서에서 HTML의 문서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문법적인 구조이다. 예, 딩동댕 맞는 얘기고요. 자, 또한 돔은 웹 문서의 내용, 구조,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구조이다. 예, 딩동댕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각국에서는 돔의 표준 규격을 제시한다. 자, 여러분들 이 돔이라는 것은
웹에 관한 어떤 표준이고요. 웹은 어떤 국가가 관여하지 않죠. 인터넷은 어떤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한다? 자, 특히 돔 같은 경우는 웹이기 때문에 웹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 어디? 그렇죠. W3C입니다. 그래서 각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가 삑 틀렸어요. 그래서 3번 틀린 답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4번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문서 전체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객체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에 틀린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돔 형식에 있어서 노드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노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자 1번 엘리먼트, 2번 오브젝트, 3번 텍스트, 4번 attribute. 자,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HTML 문서에서 태그라든지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든지는 노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개념 안에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없고 오히려 돔이라는 이름 안에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객체로 번역되는 오브젝트는 무슨 뜻?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내에 있는 모든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을 뭘로 인식한다? 객체, 오브젝트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을 때 이 DOM, 돔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제가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 아주 간단하게 돔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자, 돔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일컫는 돔은 어떠한 내용인지 정의를 해봤고요. 자, 문서 객체 모델의 특징, 즉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돔이라는 것은 바로 돔 트리를 그려야지만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돔 트리를 그려가면서 돔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상이라든지 first child라든지 last child라든지 next sibling, previous sibling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돔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돔 문서 객체 모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비교해 가면서 매우 긴 자바스크립트의 문장, 자, 비호감이죠. 너무 길어서 중간에 쓰다가 틀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 jQuery라고 하는 영웅과 같은 이런 코드가 나와서 우리를 아주 쉽게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본격적인 문법을 들어가기 위해서 돔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 중에 있었던 것의 하나죠. 돔이. 자, 그래서 선행학습 HTML, CSS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바스크립트. 이거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jQuery를. 자, 그 다음에 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jQuery에 접근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